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7월 14일 목요일이죠. 현재 비트코인 2640만원대. 어제 굉장히 요동이 심하게 쳤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1시 30분에 9.1%로 딱 발표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뜨자마자 나스닥이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서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그걸 또 다시 다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서서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추세고, 요건 이제 선물 보시는 겁니다. 현재 시간으로 나스닥이 빠지고 있고, 어제 본장 나스닥 마감은 이제 0.15% 정도, 거의 좀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선물은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살짝 조금 꺾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는 계속적으로 살살살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자체 그래프를 보시면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8월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자체는 이 유가가 떨어진 폭이 있기 때문에 7월 거를 이제 8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떨어진 지수가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하나의 악재가 더 남아있죠. 지금 일단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9.1%로 전망치를 상회하고 40여 년 만에 최고 수치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7월 FOMC, 지금 7월 아마도 이제 28일 정도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요때 금리 자체를 1%를 높이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0.75포인트 올리는 거를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발 더 높여서 1% 정도를 이제 올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26, 27일에 이제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강력한 이제 울트라 스텝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또 공포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도 1%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검토 중이다, 요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모든 것이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충격이 너무나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0.75 정도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7월 27일 FOMC까지 비트가 올라가면은 발표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횡보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막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 27, 28 요때 26, 27, 28 요 라인에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8, 9, 10, 11월 달은 조금 강세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랑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크게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수 발표하고 나서 크게 떡락을 했다가 18,910달러를 찍고 여기서 쌍바닥 찍어주고 상승 나오고, 이거 돌파를 해버리는 상승이 강하게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20.4K까지 찍고 지금 살짝 좀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악재가 다 선반영된 차트고 많이 내려온 차트이기 때문에 흔들기 한번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지수 발표한 이후에는 상승의 관점을 좀 많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흔들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반등도 크게 나오고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흔들기 구간 이후에 상승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큰 추세 자체를 좀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눌려도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엔 추세 자체가 어쨌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이 구간에서도 크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던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내리고 올리고 내렸다가 쭉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시간봉으로 찍고 쫄쫄쫄쫄 내리다가 살짝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패턴을 여기서부터 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아직 관문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얼마 정도 할 건지를 좀 확실하게 보고 그때 가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고, 조금 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최저점에서, 어차피 이 구간이 저는 바닥이었다라고 봅니다. 18,900에서 극도로 수직으로 내려 찍었던 거를 어쨌거나 다 회복을 하고 이거를 넘겨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구간에서 그냥 개미 털기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털어내고 그냥 쭉 올리고 조금 눌렸다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조금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저 바닥 자체를 저점을 또 높여놨다라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저점 높여놓고 또 저점을 높여놨어요.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이게 만약 여기를 깼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을 높여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넘겨놓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고점을 넘겨가는 패턴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저점 구간이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면은 올라가다 한 파 더 밀려줄 때, 그러니까 여기 줄 그어놓은 거 있죠? 이 파란 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박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상단을 이렇게 찍어줬던 이 박스의 중간 라인입니다. 중간 라인, 이 미들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원래 비트코인이 올린 거를, 그러니까 내린 거 다 올리고 올린 거 다 내리는 게 원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눌려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미들라인 근처에 위아래 일정 부분 박스, 요 정도 박스를 딱 잡고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리는 패턴,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점 매수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올리고 눌림은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에서도 올리고 올린 거 다 내리고 또 올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고점 돌파 나오고, 여기도 올리고 다 내리고, 그런 패턴들 올리고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서 사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고 내리고 그 다음에 뚫어내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눌린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오늘 저녁 시간이나 내일 정도, 아마 주말 정도에 옆으로 기면서 타점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반등이 조금 시원하게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눌림 이후에는 조금 이제 우상향 추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빠져왔던 추세를 쭉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추세가 나올 수가 있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빠진 기간이 1, 2, 3, 4, 5일 동안 빠졌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이후에 1, 2, 3, 4, 5일 정도는 또 올려주는 그런 무빙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아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딱 터지겠죠. 금리 인상을 7월 26일, 27일 정도, 요때 딱 발표를 하면 또 아래로 내려 박았다가 그걸 또 다시 올리는 요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7월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 28일 목요일 이제 새벽 3시, 그러니까 27일 밤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좀 빅 이벤트들이 7월달에 수요일에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7월 27일 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고, 아마 그때까지 어느 정도 비트 가격을 올려놓고 그 기간이 되면 또 떨구는 식의 무빙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요때부터 떨어져 놓고 이 바닥에서 7월 13일 빅이벤트 큰 무빙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반등이 좀 세게 터지고 눌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7월 27일 밤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위로 쏠 수도 있고요. 물론 아래로 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7월달이 최저 바닥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악재들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 바로 7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다 소멸할 만큼 다 소멸하게 되면 이제는 올라가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8, 9, 10월달에 어느 정도 조금 반등장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세럼 에이브 폴리곤 어쨌거나 기회가 오고 있고 악재 소멸 빔이라는 거는 터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럼도 어제 1325원. 세럼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코인이지만 세럼도 1325원에 말씀드렸는데 1475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여기서 끝날 코인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세럼도 여기서 눌려주면은 여기서 다시 사면 됩니다. 여기서 사면은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코인이 아니냐. 여전히 세럼은 시가총액 지금 3,600억대인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주봉상으로도 아직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아직은 꺾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게 물론 이 음봉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이 장악형 음봉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1200, 1100짜리. 근데 사실 그렇게 빠지면은 그냥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브도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브도 어제 영상에서 95,000원. 요때죠,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쭉 올라가서 10만원 넘겨주면서 107,000원대까지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려고는 하는데 많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에이브 같은 거는 크게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브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죠. 한 13만원대까지 12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는 에이브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곤이죠. 폴리곤도 740원대 어제 영상에서 다 잡아드렸죠. 폴리곤, 세럼 에이브 폴리곤 주목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폴리곤도 잘 올라갔죠. 폴리곤도 여기 보시면은 872원까지 찍어주고 여전히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비트가 눌리는데도 폴리곤 같은 거는 좀 안 빠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폴리곤도 740원대 말씀드렸는데 872원까지 찍어주고 여전히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은 조금 더 이 폴리곤도 앞으로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스톰엑스도 흐름이 좋죠. 스톰엑스 차트도 여기서 하도 흔들어대면서 매집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스톰엑스도 좀 더 갈 수 있다. 스톰엑스도 저희가 이제 7월 6일에 이렇게 보시면은 9.3원 부근에서 다 추천을 드렸었죠. 스톰엑스. 요때 쫙 눌릴 때 추천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 실현 좀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톰엑스도 물론 이익은 챙겨가면서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팔면서 가는 거지만은 스톰엑스도 조금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아직 여전히 주봉상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코인들을 좀 실시간으로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쪽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주시면 저희 팀에서 딱딱 잡아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코인들이 또 있죠. 바로 셀로, 코스모스,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거 좀 주목해야 된다. 셀로는 여러분들 딱 주봉 보세요. 바닥이죠. 주봉 바닥이고 일봉상으로 지금 거래량은 좀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닥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145원 가고 있는데 셀로도 아까 1115원에서 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1115원에서 추천을 다 드렸죠. 10시 48분에 셀로 다 담으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 셀로 같은 경우에도 잘 지금 올라가고 있죠. 1150원. 자, 지금 수익권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걸 해야죠. 크게 한번 올랐었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옆으로 기면서 길을 모으고 있다가 한번 위로 좀 쳐줄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을 발란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셀로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셀로는 지금 구간에서 못해도 1200, 13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죠. 많이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고 바닥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이 없다. 그러면 얘도 길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길을 모으고 있다가 아마 뭐 조만간에 비트가 이제 위로 쭉 쏴주면은 이런 코스모스 같은 거에 따라가지고 위로 한번 제대로 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얘도 최소 16,000원에서 우리가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엑시도 지금 딱 보시면은 바닥에서 제대로 지금
안 쏴주고 있어요. 이거 제대로 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기 모으고 있다가 엑시도 한 번 위로 최소 24,000원 이상까지 한 번은 쳐줄 수 있지 않겠냐. 엑시도 지금 기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셀로 코스모스 엑시 인피니티 요런 것들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셀로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좀 기를 모으고 있고, 우리가 알트코인 매매할 때는 비트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전고를 다시 터치하러 가고 전고를 좀 뚫어내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무빙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 라인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라인이나 최소 요 라인까지 하나 기준으로 요 라인까지는 조금 이제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알트 진입은 분할로 하든지 지금은 소액으로 간만 보면서 진입한다든지, 정말 확실한 타점이 오는 거는 비트가 좀 더 눌러줬을 때, 비트가 좀 더 눌러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트가 눌릴 수 있다, 좀 더 눌릴 수는 있지만은 큰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굉장히 큰 악재였다고 봅니다. 이 CPI가 9.1%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라왔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악재가 어쨌든 간에 반영이 되고 이게 앞으로의 공포감 자체가 좀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비트코인 주봉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시면은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이고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언제 올라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멀지 않았다. 저는 8월부터는 뭔가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최소 7월 말부터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이제 비트코인도 추세를 좀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든 상반기를 보냈지만 하반기는 한 번은 좀 위로 튕겨 올라져가는 그런 이제 불장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불장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같은 코인도 충분히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져놨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양봉 이렇게 띄워주는 흐름 자체가 요때랑 좀 비슷하죠. 요렇게 옆으로 기다가 한 번 위로 이제 펌핑 나오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 번 위로 펌핑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도 웨이브도 조금 뭔가 좀 더 눌려주면은 한번 진입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셀로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기가 막히게 셀로 아까 매수 사인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볼 코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비트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대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좀 주요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모건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비트코인 생산 비용 자체가 6월 초에 24,000달러 수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과거에 생산 비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좀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도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쨌거나 지금 예를 들어 생산 비용이 13,000까지 떨어지면 지금 비트코인이 19,000, 20,000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팔아치우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매도 압력으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저는 근데 이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는 뭐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똥줄이 그만큼 안 탄다라는 거죠. 이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왜냐면은 예전에는 여기서 보시면 6월 초에는 24,000달러 수준으로 생산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4,000달러 들여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을 했는데 지금 20,000달러면은 똥줄이 탈 수가 있죠.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일단은 좀 몇 개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13,000달러를 들여서 20,000달러짜리 비트코인을 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어차피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면은 안 팔죠. 생산 비용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JP모건 쪽에서는 채굴자발 매도세가 3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정도 올라가는 추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셀시우스도 제2의 마운트 곡수가 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고객 자금 반환이 좀 어려워졌다. 요렇게 얘기가 나왔고, 일단 셀시우스가 자발적 파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재무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이는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자, 그러니까 셀시우스도 결국에는 지금 파산 절차로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 셀시우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던 거고, 뭐 지금 구간에서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하든 말든 큰 상관은 없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마운트 곡스만큼의 파급력을 또 미칠 수도 있다. 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 자체는 사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암이 제거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류 레프트 대표는 비트코인이 가진 유일한 효용은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대중에게 가치 수단으로 인식돼 수요가 있는 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더리움은 유틸리티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기준점 자체가 저는 일단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보유 포지션들을 좀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깨고 나면은 더 지옥문이 열리는 건데, 사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한 패닉셀이 또 터질 수가 있고, 일단 여기 저점이죠. 최근의 저점 이 18,910달러를 만약에 다시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 정리는 필요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까지 다시 가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바닥 찍은 다음에 굉장히 세게 올렸어요. 전고까지 뚫어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갈까?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하러 올라왔다가 이거를 뚫어내는 이렇게 무빙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 리플 이사회 멤버였던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으로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연준 굉장히 큰 기관이고 FOMC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 리플의 이사회 멤버였던 사람이 FOMC 부의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금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뉴스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비트코인 이 코인 쪽에 몸담았던 사람이 FOMC 연방준비위원회의 금융감독 담당의 부의장으로 들어갔다. 야, 요거는 상당한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스케이트보더 토니 호크라는 사람도 더 샌드박스의 최대 규모 가상 스케이트 파크를 건설을 한다. 자, 바로 이 토니 호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케이트보드의 황제라고 불리는 어떤 스케이트보드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다. 스케이트보드로 900도 회전을 하면서 게임으로도 나왔고,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스케이트보드가 그렇게 유행을 하진 않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 스케이트보드를 미국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좀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묘기 부리고 요런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가 좀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토니 호크,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좀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것 같지만은 이 스케이트보드의 어떤 전설로 불리는 이 토니 호크, 올해 나이로 46세라고 하는데, 자, 요 사람이 샌드박스의 가상 토지로 여기서 최대 규모의 스케이트 파크를 건설을 한다. 요것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샌드박스, 여전히 저는 샌드박스 좀 좋게 보고 있는 코인이고, 샌드박스도 지금 좀 길을 모으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큰 여기서 산을 하나 만들고 쭉 올려놨다가 마치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여기서 점프하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점프하고, 요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는데,
하는데 요런 흐름으로 충분히 한번 가줄 수 있지 않냐. 최소 4,000원까지는 하반기에 한 번은 튕겨줄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샌드박스도 좀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 가줄 때 샌드박스도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보드 이 묘기 부리는 경기장처럼 형태를 그리면서 가주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기를 좀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바닥입니다. 재수 없어서 샌드박스가 만약에 여기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깰 때 손절을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깼다가 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자로 간다 그러면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딛고 2차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어차피 여기는 최저 바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다시 간다고 하면은 그냥 밑으로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샌드박스도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메타버스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샌드박스 앞으로 상방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윈터 겨울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분석글이 나오는데,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죠. 미국의 업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크립토 윈터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규제 관계나 은행 업무, 금융 체제에 직면하면 관련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인수합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영역의 어떤 금융 업무로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 CPI 지수 발표를 한 거를 보면서 어쨌거나 미국 달러와 타국 통화 간의 환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1BTC는 영원한 1BTC다. 전 세계가 이러한 이치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달러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환율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1314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은 영원히 1비트코인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화들은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는 숙명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수량이 딱 2100만 개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능적인 측면, 화폐적인 측면, 가치 저장에 대한 측면, 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가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코인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좀 봉을 크게 뺐기 때문에 보통 하락의 마지막 부근에서 봉을 좀 크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이 좀 길게 빠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려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봉이 좀 크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시간봉인데, 시간봉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내려오면서 장대로 밀어버리는 게 마지막으로 개미들 이제 롱 잡은 물량 싹 밀어버리고 이제 스위칭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요 중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박스 중심 라인, 자 19,600달러죠. 19.6K 부근에서 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요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런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어느 정도 위아래 변동성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할로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해두면은 충분히 저는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내일부터는 또 롱 추세로 갈 수가 있다. 지금은 숏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부터는 이 구간에서와 마찬가지, 여기서 상승 주고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죠. 여기서 상승 주고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월등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 싶으면은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알트들로 매매를 해서 최대한 좀 수익을 뽑는 게 중요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비트가 좀 눌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트가 바닥을 다져주는 걸 보고 바닥을 어느 정도 끝내는 시점에서 진입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비트코인도 자 보시는 건 일봉이죠. 바닥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 진폭을 주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반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버렸죠. 7월을 접어들면서 자 그래서 이제 7월이 최대 바닥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8, 9, 10 랠리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제대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27일 밤에 있는 FOMC 결과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지금 1% 올리는 울트라 스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만약에 비트를 올려놓게 된다라면 하면은 지수 발표랑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비트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지지부진하고 눈치 보기가 이어진다라면 막상 금리 올리는 거 발표 나고 나면은 어제처럼 요동치다가 위로 쏘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7월 달은 바닥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를 털어내는 구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털리지 말고 최대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 떨어지면 조금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파도 타기 매매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날이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삼계탕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최대한 타점 잡아서 수익 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비트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오다가 아직 시간이 좀 천천히 들이면서 빠지고 있는 거라서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들이면서 빠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패턴을 돌리는 무빙 그리고 주말에 옆으로 기다가 다음 주부터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격대로 보면은 요 라인 하나 기준으로 2,60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 더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